앞서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서 서울시정과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네. 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새해 인사를. 예, 아직은 새해 인사할 때이죠. 그렇습니다. 네.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예, 예. 시장님 보니까 올해 서울시 예산이 35조 원이 넘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네, 여러 가지 구상하신 게 많은 것 같은데 2019년 서울시의 제일 중요한 과제를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뭘까요? 예, 뭐니 해도 경제겠죠. 아무래도 시민들의 특히 서민들의 이 삶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시지 않습니까? 체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네네. 특히 그동안 심각한 소득 불균형이라든지 네.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생 고령화 이런 여러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예.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책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신년사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박원순의 10가지 생각 이렇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혁신 창업 그동안 우리나라 이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이 예. 좀 우리 미국의 애플이나 페북이라든지 이런 신화가 안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혁신 창업과 또 지금 홍릉이나 양재에서 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경제의 혁신 거점 예. 이런 걸 집중할 생각이고요. 예.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따라서 동시에 공정 경제라든지 경제 민주화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살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그 대안으로 내놓으신 게 제로페이예요. 예, 예. 이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정식 오픈은 내년 3월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가입률이 너무 미미해가지고 이게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어떻게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한국 경제 25%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우리 가족 또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연 매출 8억 이하는 제로페이는 완전히 수수료가 제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자영업자를 돕는 착한 페이고 예. 또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만든 상생페이고 예. 또 이게 소득공제 40%까지 이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실속페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서 계속 이걸 이제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문제 삼고는 있는데 예. 저는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지난 12월 20일부터 이제 시작한 시범 서비스 기간 중인데요. 예. 지금 저희들이 결제 인프라라든지 예. 또 가맹 가입 절차라든지 사용처 인센티브 이런 개선점을 계속 찾고 있고요. 예. 3월 정식 출범 전까지 이걸 개선하고 나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 가맹점들이 다 들어왔고요. 지금 아주 잘 추진되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제로페이 얘기에 꼭 따라 나오는 게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약간 유야무야된 지브로라는 이 택시 호출 앱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 지브로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택시 기사들이 이것을 설치해서 참여할 만한 어떤 유인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로페이 역시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인센티브가 부족한 거 아니냐, 유인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소득공제가 40%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카드 수수료는 15%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그게 가장 큰 실속이고요. 소득공제. 또 더 나아가서 예.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산하 공공시설의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든지 또 결제 방식도 지금 현재 QR코드 또는 바코드 방식 이런 걸 추가한다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게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간편합니다. 제가 써보니까 예. 이 휴대폰 가지고 바로
찍으면 될 정도로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과소비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마 이게 약간의 처음 이제 뭐든지 바꾸면 불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 이게 금방 적응될 거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작은 이 자영업 가게들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혜택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현금을 우리가 이웃에 이렇게 줄 수 있는 일인데 예. 같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예. 이 제로페이 결제 금액의 40% 이 소득공제 되도록 추진하는 법안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예. 발표를 한 것이고 뭐 이런 자영업자 살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예, 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식 오픈을 아까 제가 내년 3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올해 3월 정식 오픈입니다. 그 전까지 그렇죠. 준비를 잘 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최근 이제 대통령 집무실 관련해서 원래 광화문 이전을 하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이걸 보류했습니다. 네네.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어떤 광화문 재구조화, 그러니까 광화문을 새롭게 만드는 이 사업하고 연관된 거였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광화문 재구조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화문 재구조화는 예, 뭐 어김없이 그대로 추진될 예정이고요. 예, 오히려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청와대 이전을 이제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는데 예, 물론 뭐 이게 그대로 추진됐어도 저희들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뭐 고민과 우려 때문에 지금 일단은 유보가 된 거죠. 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광화문 재구조하는 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청와대가 오는 거에 신경 쓸 거 없이 이제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저희들이 이미 그 국제 공모가 지금 사실상 끝났고요. 예. 그러면 이제 실시 설계 거쳐서 2년 정도 후면 완공될 것이다. 아, 2년 정도 후면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군요. 네, 사실은 이게 뭐 광장 재구조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거의 이 중앙 분리대에 다름 아닌 예. 현재 광화문 상태를 이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이렇게 몰고 예. 그래서 광장이 약 한 3배 이상 커지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이나 또 시민들의 편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예. 좋아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청와대에 들어가시면 옮길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청와대요. 네, 그런 질문에 제가 안 넘어갑니다. 네, 아니 예. 그 뭐 사실 제가 하는 뭐 일들에 대해서 예. 계속 야당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시비 거는 게 바로 그런 뭐 대선 얘기거든요.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예.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정말 철저히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제가 이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 중앙정부가 판단할 일이죠. 예. 뭐 그 부분은 저희가 뭐 혹시라도 이따 기회 되면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네. 저희는 부동산 문제를 여쭐 건데요. 많은 시민들이 네네.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난달에 이제 서울시가 22년까지 공공주택을 8만 호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뭐 굉장히 기상청문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북부간선 도로 위에 주택을 짓는다든가 도심지를 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네. 이게 뭐 형식이나 기간이나 예산을 따져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주장, 그 제안, 그 예. 발표는 예. 시장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은 발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울시의 이런 그린벨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시민의 삶의 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그린벨트를 푸는 대신에 오히려 도심에다가 우리가 이런 그 용적률이라든지 이 층고를 제한을 해제를 해서 오히려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특히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예. 그만큼 이 도심이 또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지금 종로나 중구 같은데 밤이 되면 좀 이렇게
썰렁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주거들이 공급되면 훨씬 더 예. 도심이 활성화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의 개념이고요. 예, 예. 서울시는 지금 저희들이 이미 제 임기 중에 지난 7년 동안에 13만 호라는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24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예. 저희들 계획이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이 부동산 이 가격 안정이라는 것 예, 때문에 예. 저희들이 8만 호의 공공주택을 더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예. 것이거든요. 예. 저는 무엇이든 간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이 부동산의 안정을 예.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저희들이 이 임대주택을 또 짓더라도 과거와 같이 이런 수준 낮은 임대주택이 아니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알겠습니다. 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시장님, 그 국토부에서는 계속해서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언급해 왔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셨고요. 이 역시 협의할 여지 자체가 없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완전히 합의해서 지난번에 김현미 장관과 같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토부에서도 서울시가 내놓은 이런 도심 안에서의 예. 도심지 안에서의 주택 공급, 특히 공공주택 공급이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이런 그 부동산 대책에서도 탁월하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해서 그런 발표를 공동으로 하게 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박원순 네네. 시장님은 도시 재생, 주민 참여 사업에 초점을 맞춰 오셨는데요. 임기 초반에. 네네. 작년에 이제 여의도 용산 개발 발언부터 해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 지하 개발이라든지 강북 우선 투자 이런 걸 보면 역시 토건이나 개발 쪽으로 다시 선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큰 오해인데요. 예. 지난번에 사실 뭐 용산 여의도 그 발언도 예.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가 고려되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부동산 앙등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언론이 부추겼던 것이죠. 예. 저는 제가 늘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것처럼 예. 이렇게 전면적으로 지우고 예. 도시를 새로 쓰는 그런 기존의 개발이 아니고 예. 고쳐서 다시 쓰는 이런 재생이 중요하다. 그래야 주거라는 시민들의 삶의 권리를 지키고 또 역사와 문화 미래가 공존하는 예. 그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서울로 7017이라든지 이게 예. 1년 만에 약 1,300만 명의 이 방문객을 받았거든요. 그다음 그런데 이제 문화비치라든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런 서울형 도시 재생이 예. 작년에 리관유 세계 도시상을 받았거든요. 예. 뭐 동경이라든지 이런 도시들하고 경쟁해갖고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지금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여의도 용산 발언은 오해라고 치더라도요. 뭐 도심 지하 개발, 강북 우선 투자 등등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과거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과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하나의 도시라는 게 어떻게 SOC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교통에 관해서 끊임없이 개선하고 또 새롭게 연결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게을리하면 도시는 쇠퇴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그걸 투자하지 않으면 그러면 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저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길은 따로 있다. 우리가 일단 토지 공개념의 강화를 전제로 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된다. 그것은 보유 단계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취득 단계에서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그다음에 처분 단계에서 이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뭐 저는 지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도심 안에 공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사실 중앙정부에 좀 제가 건의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 대신 우리가 어쨌든 서울에서의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앙정부와 함께 발표하면서 예. 철저히 저희들은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 이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최근에 네네. 중국 정부가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탓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저는 이걸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예. 실사구시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전문 환경 전문가나 이런 보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예. 분석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서울연구원이나 예. 환경부의 산하 여러 전문 기관들이 이 50%, 60% 이상이 중국의 영향이다. 예. 이렇게 분석해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 갖고 왈가왈부 논쟁을 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양국이 또 여러 도시들이 협력해서 예. 미세먼지를 줄이고 예.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북경시와 함께 여러 어떤 공동의 연구와 또 대책을 하고 있고요. 또 동부가 도시 13개 도시를 함께 네.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지 예.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제적 협력이 예. 더 실사구시적이고 또 실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시장님 정치 현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네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말까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지율 침체에서 벗어나서 반등을 하려면 문재인 정부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지율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여러 현안에 따라서 이게 큰 흐름상 나타나는 거라서요. 예, 지지율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예. 다만 저도 경험했습니다마는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고 예. 또 특히 이제 미래와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과감하게 예. 우리 사회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예. 수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저도 제가 이 서울시장 사실 삼선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때로는 지지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 또 시민들이 바라는 알겠습니다. 것, 네. 또 우리 서울이 정말 미래 도시로서 예. 확고히 서는 일들을 꾸준하게 하면 결국 네. 시민들은 저는 지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라서 좀 재미가 없는데요. 예. 저희 청취자분께서 지금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시장님 인터뷰 들으시고요. 네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8372번님께서요. 박원순 시장님은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야당 쪽에서는 어느 분이 유력한지 혹은 누구를 상대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MBC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한 내용을 보면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등이었고요. 그다음이 황교안, 이낙연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은 4등이셨습니다. 이 조사가 이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상대로 한 조사고요. 지난 12월 27일, 28일 유무선 전화 면접 그리고 응답률은 12.4%,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수준의 여론조사였는데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전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것은 공중에 나는 깃털과 같은 것이다. 아하. 보시면 여론이라는 것이 늘 이렇게 변동하기 마련이고 예. 그것이 끝까지 가는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직 뭐 서울시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서울 시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점에 올인해서 예. 정말 민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 이것밖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뭐 현재까지 본인은 복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최근 화제잖아요. 현실 정치 복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저도 친한데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안 본인은 물어보셨습니까? 그러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네. 언론이 저는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서 예. 이렇게 여론 뭐 계속 조사하는 것도 저는 과연 적절한지 이렇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지금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직 임기가 절반도 안 됐는데 예. 좀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꼭 물어보고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